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, 특히 현대제철의 새로운 철근 사전 주문제 관련 기사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국내 최대 철근 회사가 시장 반응은 좀 싸늘한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. 맞습니다. 그 현대제철의 절박함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계산들, 또 유통업계에서는 왜 이걸 탁상공론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반발하는지 그 속사정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. 네네.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니라 이 결정이 철근 시장 전체에 뭐랄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까지 좀 짚어보죠. 기사에서도 딱 그 절박함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. 사실 뭐 철근 업계 전체가 지금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상당히 어렵죠. 상반기 실적 보면 일부 제강사는 아예 적자로 돌아섰고 유통 쪽도 판매가 잘 안 되고요. 네, 맞아요. 이미 뭐 감산이다, 가동 중단이다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해봤는데 그렇죠. 결과는 계속 손실이고 시세는 원가 미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시장 리더인 현대제철로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.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다른 회사들도 좀 공감은 한다는 거죠. 그 절박함 자체는. 네, 뭐 정책 자체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현대제철은 시도라도 하네.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절박함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현대제철이 이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? 그냥 재고 부담 더는 것,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? 핵심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역시 그 예측 불가능한 출하 경쟁. 이걸 좀 막아보자는 거고. 출혈 경쟁. 네. 둘째는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좀 복잡한 재유통 구조를 정비하겠다. 네. 그리고 셋째는 이걸 통해서 생산 계획이나 원자재 수급의 안정성을 좀 높이겠다. 뭐 이런 거죠. 결국은 가격 결정권을 좀 쥐겠다는 거네요. 유통시장이 아니라 제조사 쪽으로. 그렇죠. 궁극적으로는 그런 큰 그림까지 보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수요 예측 기반 생산,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왔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예 게임의 룰을 재고 판매가 아니라 주문 판매로 바꾸려는 시도다. 재고 문제랑 가격 경쟁,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는 거군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철근은 왜 주문 생산이 안 돼?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. 사실 뭐 건설사 직납 물량은 이미 선주문이나 마찬가지고 그렇죠. 네, 유통 물량 중에서도 주문품 비중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 이런 거 좀 본 것 같습니다. 근데 시장 특히 이제 직접 주문을 해야 하는 유통업체들은 반응이 아주 차갑단 말이죠. 현실 모르는 소리다.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요. 네, 그럴 만도 한 게 유통업체들이 제기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요. 제일 큰 건 역시 수요 예측. 이게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죠. 건설 현장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. 맞아요. 뭐 설계 변경도 잦고 경쟁 입찰 때문에 수주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몇 달 뒤 물량을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냐. 뭐 이런 거죠. 식당에 손님 몇 명 올지 모르는데 재료 미리 다 사놓으라는 격이네요, 약간. 그렇죠. 비유하자면 그런 느낌일 수 있죠. 그리고 설령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도 그 위험 부담을 왜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져야 하냐 이런 불만도 크고요. 그것도 그렇겠네요. 게다가 이제 유통사들은 현대제철 물건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 군데서 봤는데. 그렇죠. 여러 군데서. 네. 굳이 주문 방식 까다로운 현대제철 걸 고집할 이유가 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. 지금처럼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이른바 총알 배송에 익숙한데 당일 배송이 일반적인데 네. 미리 주문하면 뭘 확실하게 더 주는지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.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계획 생산하니까 비용 줄고 가격 안정돼서 수익성 좋아지고 이런 계산이 딱 서는데 이게 유통업체한테는 그냥 위험 떠넘기기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네요. 네. 딜레마인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현대제철이 얻는 이익,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뭔가 유통업체에게 매력적인 당근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죠. 인센티브가 있어야죠. 네, 그게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죠. 이 제도가 진짜 성공하려면 그 인센티브가 뭐 경쟁사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유통업체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느낄 정도는 돼야 할 겁니다. 기사 마지막에도 그 부분을 딱 짚더라고요. 무엇이든 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만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.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. 그렇습니다. 예전에 현대제철의 시장 점유율이 아주 압도적일 때와는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. 지금은 좀 다르죠. 네, 혼자서 시장 구조를 막 바꾸기는 어렵죠. 충분히 공감대를 만들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면 자칫
너무 의지만 앞선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만 받고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. 오늘 현대제철의 철근 사전 주문제, 그 배경하고 시장에 좀 엇갈리는 반응들을 살펴봤는데요. 생존을 위한 어떤 혁신 시도와 또 시장 현실 사이의 간극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. 네, 뭐 현대제철의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열쇠는 유통업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 여기에 달린 것 같아요. 네. 예측이 어렵고 재고 부담까지 져야 하는 이 위험을 감소하게 만들 만큼 뭔가 강력한 유인책, 과연 그게 뭘 수 있을까? 이게 현대제철 앞에 놓인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만약 당신이 철근 유통업체의 대표라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 좀 불편하고 위험 부담도 따르는 사전 주문 방식에 기꺼이 참여하시겠습니까? 그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저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